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격동현주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우리 캐스터가. 그런데 참 딱 맞아 들어가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뭐 지난주 보면은 경기 침체 이슈로 뭐 쌈의 법칙 얘기 나왔었고 여기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또 산재에 있던 악재였던 것 같고 그죠. 여기다 엔크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 월요일이 칼렌더로는 8월 5일 날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차트 이렇게 확인하시겠습니다만 다 똑같습니다. 미국 나스닥도 네. 나스닥 이전에 니케이부터 우리 월요일 날 그야말로 짱대 연봉이 나오고 뭐 큰 그게 나왔죠. 폭락이 나왔다가 그거 이렇게 화수 목금 이렇게 해서 결국 니케이 보니까 월요일 날 12.4% 폭락을 했다가 주간으로 그냥 2.46% 하락으로 낙폭 많이 줄였고 네. 나스닥은 뭐 주간으로 마이너스 0.18%니까 거의 살짝 밀린 거고 월요일 날은 6.36% 나스닥이 그렇게 네. 급락을 했다가 그런 상황이죠.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10.8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던 우리 한국이 이제 마이너스 3.28%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 곰이 넘었나 싶은 상황에서 이번 주를 맞는 거죠. 참 이번 주도 그런데 PPI, CPI 뭐 많더라고요. 물가지표 소매 있잖아요. 판매니 뭐니. 예. 예.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 뭐 월요일마다 정리해 주신 우리 송 대표님 이번 주 또 어떻게 또 전략을 짜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예, 모셔보겠습니다.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뭐 제가 일단 뭐 한번 수치는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지난주 우리 송 대표님은 소감이 어떠셨어요? 이게 차라리 지난 주말에, 예. 그러니까 어제 그제 주말 말고 한 주 전 주말에 휴가를 갔으면 그리고 일주일간 저기 그 통신 안 되는데 가서 8월 2일이 금요일인데 예. 그때 아예 그냥 휴가를 가서 예, 한 주간 그냥 안 보고 있다가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데 네, 와서 폰도 안 터지는데 와서 그래서 이제 어제 집에 도착해서 열어봤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그렇죠. 예. 일주일이 딱 그랬어요. 예. 그런 이제 정말 그랬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사실은 월요일 날 변동성은 참 역대급이었거든요. 역대급이에요. 네. 예, 저도 네. 그냥 2008년도 그 마지막 그 하락장을 봤었던 때 삼성전자 10% 예. 이상 빠지던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모두 여의도가 완전히 싸늘하게 식었던 그랬던 기회였는데 마치 월요일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만 다행스럽게 어쨌든 반등을 이끌어내 준 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따 논의하겠지만 다만 이렇게 대규모 지금 뭐 일본도 지금 지진으로 난리인데 예. 대규모 지진이 이렇게 있고 나면 그다음에 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여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계속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큰 흐름은 우리가 지난 짧게는 연초 이후 길게는 한 2, 3년 동안 봤던 가장 큰 테마,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큰 테마는 세 가지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영원할 거다. 뭐 계속 화랑을 부를 네. 거다. 네. 두 번째로 AI가 전 세계를 혁신해서 생산성을 높일 거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금리 안 올리고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일 거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주 2주간 확실하게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일단은 배반을 때렸죠. 첫 번째로. 그다음에 그 배반을 때렸고 두 번째로는 AI에 대해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AI만 말하면 좋았는데 이제는 AI로 돈 버는 거 보여줘 하고 이제 사람들이 네네. 의심을 예. 갖기 시작했고 예.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아빠 미국 경기가 계속 좋을 거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챌린징이 나오는 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지난 한 달간 시장을 크게 움직였던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에도 열려 있지만 결국은 한 주는 그 완전히 그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표현이 제대로 왔기 때문에 한 달의 큰 흐름을 보시면 정확히 한 달 전이 사실은 이 모든 시작의 발단이었습니다. 기억해 네, 보시면 네. 7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워낙 요즘에 일이 많아갖고요.
작년 12월? 아니요. 불과 한 달 전, 7월 12일. 한 달 전 7월 10일. 한 달 전. 7월 11일. 기억나십니까? 하도 이게 매일매일 큰일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CPI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아, CPI가. 예. 그거 네. 매번 발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데이터가 나왔었거든요. 아, 2달 연속 안정되고 야 드디어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 같아. 네네.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게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오히려 그날부터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7월 11일이 큰 변화의 흐름이었고요. 사실은 그 이후로 한 달간 지금 이런 변동성이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달을 보면 역시 엔화 강세로 가장 피해를 입은 이제 일본 니케이 제일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AI 밸류 체인들 사실은 7월 11일 이후로 급락들을 다 보였거든요. 네. 지금 연두색 한 달이죠. 예, 연두색이 한 달입니다. 그래서 대만 그 다음에 안 좋았고 우리나라도 이제 AI 이제 밸류 체인으로 엮입니다. 그래서 빠지고 나스닥 안 좋고 전반적으로 결국은 한 달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쳤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됐지만 사실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저기 총 17개 지수거든요. 16개 국가의 지수인데 지금 미국만 2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선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디시? 여긴 안 나오잖아요. 예. 한번 맞춰보시죠. 연초 이후 마이너스. 예, 이제 연초 이제 벌은 게 없어요. 마이너스 성장. 프랑스가 제일 안 좋고요.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 예, 파리. 예. 그다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3% 마이너스입니다. 연초 이후에. 그만큼 이게 사실은 개별 종목 하시니까 잘 안 보이지만 지수로 보면 사실은 프랑스가 제일 안 좋고 우리나라가 그다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 이게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사실 우리 그러니까 남들 막 잔치할 때 진짜로 우리 옆에서 이게 저는 안 오른 만큼 덜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예. 최근 들어서 뭐 사실 우리 기대했던 것들이 좀 많이 안 온 것 있죠. 사실은 밸류업 뭐 기대 많이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오를 때는 덜 같이 못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연초 이후의 흐름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그런 시장 점검에 대해서도 좀 더 민감하게 좀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번 대표님 말씀 듣고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작년 말 대비 지수가 마이너스로 예, 수익률이 돌아간 나라 그러네요.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3.63% 마이너스고 뭐 러시아야 그렇다 치고 4.3% 마이너스인데 유럽은 그 정도만 보이고 저쪽이 아메리카 쪽은 뭐 브라질이 의외로 좀 그러네요. 브라질이 2.66 마이너스인데 하하 아시아에 오니까 마이너스 찍힌 데가 한국 2.5%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11.8% 대단하네요. 예. 이 와중에 마이너스 11.8% 코스닥 네. 중국 심천이 마이너스 15.4, 중국 상하이 종합이 마이너스 3.8, 인도네시아 뭐 약간, 태국 마이너스 8. 뭐 우리하고 프랑스인가 싶었더니만 나머지 좀 있네요. 그래도. 근데 뭐 이게 중국은 좀 제껴놓고 보더라도 중국은 제껴놔야 되는 나라고 코스닥은 좀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오를 때 안 오르고 빠질 때 더 빠지고 그게 맞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내용을 잘 보면 사실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 또 넘어가서 업종으로 놓고 보면 지난 한 달간 또 연초 이후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연초 이후는 전반적으로는 다 좋은데 한 달을 보면 확실히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제 저는 요즘에 이게 리짐 체인지라고 하잖아요. 레짐 체인지. 예, 네. 이게 체제가 좀 바뀌는 느낌을 저도 확실히 좀 받고 있는데 지난 예. 한 달간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한 달 동안 좋았던 건 보면 확실히 경기 방어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리 하락에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 네. 보시면 부동산,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이쪽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한 달간 그래도 플러스 성과를 냈고요. 우측으로 가보시면 역시 기술이 그렇게 잘 나가던 이제 AI 기술이 빠지고 사실은 경기 소비재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에도 빅테크, 테슬라 같은 거 아마존 들어 있긴 한데 그 외에 나머지 업종들 다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네. 미국의 지금 재량 소비, 경기 소비 쪽이 다 안 좋거든요 지금 2분기 실적 대표님, 발표하면서 필수 소비재는 느낌이 오는데 경기 소비재는 어떤 겁니까? 예, 대표적으로 거기에 보면 에어비앤비. 아하.
힐튼 호텔, 디즈니 뭐 이런 뭐 회사들. 레저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룰루레몬 같은 예. 그런 예. 패션 뭐 알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꼭 없어도 안 되는데 아하. 내가 돈 있으면은 즐기려고 하는 것들. 네네. 그러니까 여행, 패션. 그다음에 항공사들도 최근 들어서 가격 인하하고 그렇죠. 지금 이 핫한 시즌에 가격을 인한다는 공석들이 생겨서 음. 그러다 보니까 경기 소비가 저기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가 그나마 버텼는데 그 안에 있는 뭐 메타나 구글이나 여기도 뭐 근데 거기보다는 통신이 그나마 버틴 건 글자로 진짜 통신 서비스. 아, 우리 따지면 SKT, KT 같은 네. 진짜 방어주. 예예. 그들이 그나마 한 달간 좀 버텨줬거든요. 플러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 서비스가 경기 소비나 정보 기술, 빅테크 많은 데들보다 그만 낫었다.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한 달간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1년 반 시장을 쫙 끌어왔던 그런 미국의 경기는 영원할 거야, AI가 모든 걸 바꿀 거야, 일본은 절대 금리 안 올릴 거야.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지난 한 달간 나타난 미국 업종에서 나타나는 수익률 변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보면은 또 빅테크 대형 IT 섹터가 좀 쉬어갈 때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이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어땠나요? 그 대표적인 그 미국의 강세론자 톰리, 톰리. 예, 그 연초 이후에 계속 그 뭐죠? 소형주 투자하자. 예, 예. 그게 이제 드디어 지난 한 달 동안 좀 나타나나 싶었는데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형주 안에서도 제가 그때 기왕 소형주 투자할 거면 S&P. 러셀 2000보다 예. S&P 600을 600, 투자하자. 예, 이유는 이익을 내는 소형주들로 고른다. 확실히 지난 한 달간도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플러스는 못 냈지만 덜 빠졌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지금 대형주 중에서도 그나마 그러면 투자할 거면 동일가중 투자하자. 시가총액 가중 말고. 네. 동일가중 투자할 때 확실히 동일가중이 지난 한 달간도 S&P 500도 보시면 동일가중은 거의 빠진 거 없는데 시가총액 가중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동일가중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500개를 똑같은 걸로 이제 시가총액 비중 N빵 아니고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 예, 예. 시가총액 가중은 큰 놈한테 더 많이 들어가는. 네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S&P에 스파이 투자한다 그러면 시가총액 가중인 거고요. 저게 RSP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투자하면 동일로 나눠서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등 기업인 애플에 투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거나 저 아래에 있는 작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비중을 예. 똑같이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네.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 보시면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 그러면 확실히 이제 주마가 편이라고 잘 가던 놈들만 예. 잘 가던 시장이 바뀌고 있다. 아하. 이게 또 다른 이제 레짐 체인지를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보면 적어도 이제 그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그나마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아직 있다. 그게 왜냐하면 소형주가 이 한 달 장세에서 버텼던 것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톰리 그분 우리 한국계 맞으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톰리도 계셨고 존리도 계시고. 저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진리 할까? 좀 그러나?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본다. 네. 그런데 저기 결국은 보니까 이제 슬슬 월가에서 나오는 이제 분석이 보니 아까 말씀하신 7월 11일 확인해 보니까 정말 크리티컬했네요. 그날 달러 환율이 훅 부러졌습니다. 맞습니다. CPI 나왔던 날이고 그 날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트럼프 후보의 그 말도 있었죠. 엔화 약세가 재앙이다. 그런 어떤 발언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큰 물줄기를 돌려 세웠던 그게 있는데 이제 슬슬 나오는 얘기 보니까 이 헤지펀드 쪽에서의 이 엔화 약세에 쏠렸던 것이 이번에 한번 엄청난 역대급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좀 뭐랄까 좀 다쳤다, 쓸려 나갔다, 뭐 이런 어떤 해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약간 그 이제 크라임 씬이라고 하잖아요. 범죄 현장. 예, 이게 지난 한 달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 피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거의 범죄 현장에 준하는데 범죄 그러면- 현장.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화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주범과 공범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범과 네. 공범. 예, 이제 용의자들인데. 네. 제가 보는 용의자 주범 넘버원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네. 넘버원. 넘버 투는 미국의 그런 그 경기에 부러지는 네. 우려. 이게 이제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보면 확실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제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주요 지수 수익률 추이를 좀 보시면 우측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측에 이게 보시면 지금 그 2013년 작년 초부터 1년 한 반 동안 수익률 보면 제일 좋았던 게 AI
테마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좋았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M7, 예. 그 다음에 좋았고, 그 다음에 S&P 500, 예. 그 다음에 엔달러가 이제 약세, 올라가는 건 약세죠. 올랐었는데 7월 11일이 그때가 162엔, 160엔 정도였어요. 맞아요. 161대 중반. 네. 예. 162 그날부터 근방. 예. 그때 정확히 일본 정부가 개입됐다고 의심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네. 그때부터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기 예. 시작하면서 예. 7월 11일부터 최근까지 보시면 정반대 현상이죠. 제일 많이 올랐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밑에 하락. 하하. 마이너스 20%로 끝났지만 저게 밑에는 마이너스 25, 30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 M7. 그러네요. 그 다음이 지금 엔화 강세, 아하. 빨간색, 예. 그 다음에 S&P 500 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 1년 반 동안 엔화에 의해서 네. 엔화를 빌려서 지금 그 캐리 트레이드 했던 그 다음에 위험 자산 대표적으로 통화에서는 멕시코 페소 채권 투자하는 게 컸고 네. S&P 500에 투자하거나 미국 채권에 투자했지만 예. 헤지펀드들은 이거 갖고 빅테크나 AI 투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N숏 AI 롱.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풀리면서 엔화 강세로 가다 네. 보니까 지금 갚아야 될 증거금이 확 올라가잖아요. 아하. 이러면서 사실은 이것이 많이 좀 털려 나갔다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 일부는 이것이 다 해결됐다. 일차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아직 남았다. 지금 설왕설래가 좀 되게 심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여진에 대한 판단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게 BOJ 같으면은 저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될까요?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분류될 만한 그렇게 분류될 만한 성격의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다. 이게 파악이 될런지.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그걸 찾고 있는데 네. 일단 이게 그 코끼리 장님 만지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느낌. 예. 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지난 주말에 재미있는 트윗이 있었습니다. 신현송 박사라고 신 박사님. 네.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플린스턴대 경제학 교수도 하셨고 지금 BIS BIS 계시죠. 전에 수석 조사국장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연세대에서 고문하고 뭐 네, 이렇게 네, 계시는데 네. 그분이 트윗을 올렸는데 네. 좋은 그러한 그 근거 같은 걸 대주시더라고요. 예. 결론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일부는 지금 엔화 대출, 외국인들이 배운 엔화 대출 금리만 놓고 보면 2,700억, 9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글쎄, 그 정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규모가 네, 되게 네, 작은데 네. 이분의 주장은 그거 말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엔화 표시 자산 예. 그거를 BIS에서 체크해 보면 1조 달러 정도 되고요. 1조 달러. 예,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다. 부의 자산이라고 부의 거래라고 FX 스왑.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서로 다른 통화 간에 거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파생 거래이기 때문에 그 부에죠. 장부에 나오지 안 않죠. 나오죠. 그 규모가 얼마냐면 14조 달러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조 달러하고 14조 달러 너무 이 사이 갭이 큰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네.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장님 코끼리 만진다는 얘기가 그 규모가 얼만큼 어디에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진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는 그래서 거고. 일경 얘기도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인할 수 없는데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소위 그 비상업용 예. 네. 그 엔화 숏 포지션이 많이 이번 한 달 사이에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 흐름을 놓고 보시면 그 다음 차트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차트가 뭐냐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엔화의 숏 포지션이었어요. 한때는 이게 그러니까 300K 계약까지 많이 들었어요. 30만 계약 뭐 이렇게까지도 갔었던 게 지난 주말까지 해서 얼마 들어왔냐면 23K까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었죠. 네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줄어들고 이제 엔화 조금 있으면 이번 주부터는 롱으로 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저게 막대가 아래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엔화에 대해서 엔화 매도 포지션, 그렇죠. 엔숏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지난주에 확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거의 다 이제 거의 롱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직전까지? 올라왔고 이번 주 가면 이제 완전 롱으로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은데 그러면 엔화 강세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과거의 경험 보면 2007년도부터 제일 많이 그 소위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던 시기에 엄청난 숏이 있다가 저 기간에 보시면 맨 왼쪽 보시면 지금 그 롱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금융위기 때, 2008년. 저게 2007년도 한 8월부터 2011년도 한 10월까지 한 네. 3년 가까이의 흐름인데 예. 저때 엔화가 120엔대에서 90엔,
80엔까지 갔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엔화 거의 강세로. 엔화 강세가 한 40% 가까이 예, 갔었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최근에 엔화 약세가 그때 비슷한 대로 한 40% 지금 2년 반 만에 40% 갔다가 이제 엔 롱 포지션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도에서 엔화가 그러면은 강세가 멈췄을 거냐? 과거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한번 방향성 잡으면 꽤 오래 가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을 보면 여진이 아직도 있다라고 우리가 적어도 경계심 가져야지.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풀렸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저는 이른감이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 147엔 달러엔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참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한 130엔대까지는 바로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30엔. 그 OECD 같은 데서 발표되는 그때도 말씀드린 PPP 기준으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엔화가 적정한 환율은 100엔 미만이라는 그때 뭐 얘기까지 있거든요. 90엔 정도 얘기 나왔죠. 예, 그때 94엔, 뭐 95엔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엔화 약세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것이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는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모두 끝났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표님 어느 정도 보신다 하셨나요? 한 130엔 정도까지는 130엔 정도. 예, 열어둬야 된다. 그리고 나선 또 추후에 더 움직임을 봐야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흐름이 왜냐하면 지난주에 사실은 시장을 돌려놓은 거 가장 큰 게 일단 기술적 리바운드. 그때 제가 월요일 와서 기술적 반등 줄 것 같다 네네. 말씀을 드렸었던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화요일 날 이제 리바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나왔냐면 일본 은행 부총재인 우치다. 맞아요. 가 예. 네. 나와서 예. 지금 정도로 경기가 그 금융 상황이 불안정하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엔화 약세로 가고 시장이 반등하는 효과를 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 BOJ 안에 그 소위 우리라면 금통위. 예. 네. 금통위 그 이쪽도 보면 금융정책위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금정위라고 불리더라고요. 금정위. 이 9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예. 9명. 그 안에 우치다가 보면 좌측으로 가면 온건파, 비둘기고 우측으로 가면은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강경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물가 안정파, 아래로 내려면 금융시장 안정파거든요. 아하. 근데 우치다는 보면 정확히 온건의 금융 안정파예요. 근데 보면 그러면 자기가 늘 주장하던 걸 그냥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그냥 나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니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면 안 된다. 온건적인 비둘기파적인 얘기. 원래 하던 얘기를 한 거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의 자민당 간사장 네. 예. 또 금리 인상 요구했고 예. 그다음에 그 기시다 총리도 인상 요구하고 엄청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은 일본의 그 금융 정책, 네. 금리 정책은 일본 은행이나 저기 계신 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치권이 결정한다. 이게 지금 사실은 미국도 지금 난리잖아요. 트럼프 예, 때문에 뭐 예. 연준에 내가 지금 발언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일본은 사실상 그게 이미 시작된 거다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이 보니까 우치다 부총재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가 그러니까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발언은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게 또 언제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 어디 보면 발언에 그런 무게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방금 우리 송 대표님 저 자료도 보여주시고 우치다 부총재의 어떤 위상과 평소의 성향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확 바꿔야겠네요. 저는 그때 그 발언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봤거든요. 네. 그 7월 31일 날 그때 BOJ에서 금리 인상하고 0.25%까지 올리고 기자들이 0.5% 저기 정도까지 올리고 그 위는 힘들겠죠 했더니만 0.5%가 상한선은 아니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에다가 그게 이제 하여튼. 우에다 총재의 네, 발언이었는데 맞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저 부총재가 저 얘기를 했는데 그냥 평소에 자기의 소신과 성향을 갖다가 밝혔을 뿐이다. 근데 그때 무슨 기사를 보니까 홋카이도에서 무슨 강연 중에 한 얘기 같던데. 하코다 때 아, 맞습니다. 예, 하코다 예. 때 그 산업단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발언을 너무 크게 볼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때 오를 때 시장이 그때는 이제 원하는 예.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강하게 반응을 한 거고요. 일본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 보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학자들한테 우치다 발언 바로 전날
한 번 더 조사를 했었습니다.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예. 8월 1일에 한 번 했고 8월 6일에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8명을 대상으로 블룸버그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결론은 인상할 거다. 예, 그게 연내.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장 이 변동성이 사실은 제가 봐도 이거 금리 인상 때문이긴 한데 네.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는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좀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기시다 정부가 인기가 너무 없어요. 네. 지금 9월 달에 자민당 촌재 선거 있고 이것이 결국은 신임 총리로 연결이 될 텐데 가장 큰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실은 시장이 급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여전히 68에서 65 얼마 안 줄었잖아요. 사실은 이틀간의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는 경제학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치권이 사실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러네요. 보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차트를 재미있는 걸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이 아까 그랬습니다. 40% 엔화 절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2년 반 네. 동안. 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세상에 보복 소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복 해외여행, 소비. 해외여행 가는 거. 우리나라는 올해 5월 달까지 해외여행 가는 것이 규모가 2019년 코로나의 전 수준에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일본은 60%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아. 이제 해외 나가면 엔화가 이제 너무 이게 싸져가지고 돈 쓰는 맛이 예전 같잖으니까. 요즘 돈이 훨씬 많이 1.5배가 더 드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가난해졌어, 해외 나와서. 이게 정말로 기시다 정부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그러한 저지지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했다고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은 일본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엔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걸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단순한 경제 논리, 일본 은행만의 논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고 보니 그때 달러엔 이제 160엔 위로 올라갔을 때 BOJ가 개입하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특히 옐런 장관이 나서서 개입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상의해야 된다 쪽으로 대놓고 일본에다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이지만 미국은 이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지만 누구 말을 들을지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진영 말을 들어야 될지 예. 지금 해리스 말을 쪽을 들어야 그러니까요. 될지 애매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좀 더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최소한 연말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네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02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6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5,500원, SK하이닉스도 2.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5,7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1.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1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58,000원. 현대차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45,500원이고요.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01,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9,000원. KB금융 0.9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1,100원. 신한지주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 7%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1,100원. 알테오젠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2.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3,000원이고요. HLB도 1.2%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83,000원. 삼천당작 1.5%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66,300원. 셀트리온지약 오늘 상승 지금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엔캠도 보합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5,500원. 클래시스 3% 강세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51,500원. 휴젤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26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이번 주도 사실 체크해봐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뭔가 좀 추세적으로 방향 잡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예. 추세적으로 방향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난주 잡았던 반등 기운을 지금 계속 살려서 한번 땡길 때까지 땡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뭐 2630, 그다음 2660, 뭐 이런 어떤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타겟은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빨리 좀 분발해야겠습니다. 시작이 8자는 돼야지 7이 뭡니까 지금? 네. 근데 또 뭐 제약바이오가 오늘 또 얼마나 힘을 내주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코로나19에다가 그 원숭이 두창 엠폭스 확산 소식이 전해지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호재로 인식이 되거든요. 좌우지간 바이러스들이 예. 귀신같이 알아요. 올해가 어떤 해인지 미국 대선 있는 해거든요. 묘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고 저기 그거는 괜찮을까요? 저기 대표님. 일단 저도 반등 이번 주간 초반에 반등 그리고 이제 이래저래 뭐 다 소개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미국 지표들 따라서 조금은 이렇게 방향이 가겠습니다만 요거 하나 은근히 좀 신경 쓰이는 재료 2개. 일본에 이제 뭐 지진 났다는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중동 쪽 말입니다. 아, 예. 일각에서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게 2022년에 재작년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하고 나서 이제 시작했다고. 요번에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오늘 폐막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란이 움직일지 이스라엘이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그런 썰도 돌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이란은 뭔가 해야 되거든요. 이란은 예, 무언가 해야 됩니다. 이렇지만 그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네. 그 일종의 국빈을 갖다가 예, 암살을 해버렸으니까. 팔레스타인의 네. 가장 네. 그나마 비둘기적인 지도자 사실은 이번에 카운터파트였지 않습니까? 휴전 협상에. 예, 휴전 네. 협상에 카운터파트를 날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죽지는 않았지만 예. 완전히 체면국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란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정처럼 그때 한번 약속 대련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사실은. 예, 약속 그때, 대련. 예, 밤에 똑같이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는 않았고 예. 그런 그 정도로 갈 건지 그보다는 세게 갈 건지는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이란이 결정할 이슈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미리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지금 한 주간 제가 지난주에 가서 그 이스라엘 증시 그 ETF를 보자 했는데 그건 다행히 지금 그 지난 초 이후에는 상승해서 아직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요 타이밍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증시를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요. 아니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제가 그 우리로 따지면은 또 국제공항 같은 게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같은. 예. 그 거기에 비행기가 잘 왔다 갔다 하는지도 한번 그거는 열어보시면 되잖아요. 예, 사실은 예, 업데이트가 리얼타임으로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리얼타임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질문하시면 일본의 실제 지진. 뭐 근데 진짜 그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근데 그쪽에 미야자키 그쪽에서 네. 지금 난 거지 않습니까? 그쪽이 근데 그런 대형 산업 단지가 있는지는 저도 좀 더 좌측에 있는 걸로 좀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건 아직은 좀 그때 기다려봐야 우리 될것 같습니다. 2011년이었나요? 왜 동일본 대지진 때 경험을 되살리면은 처음에 뉴스 그 지진 났다는 소식에 니케이가 폭락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게 오래 못 갔죠. 금방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바로 이제 거의 제로 금리로 돌아섰고 엄청난 부양책이 엄청난 아베 부양책이 정부 나오고. 때 나왔었기 때문에 네. 예, 그때는 오히려 그것이 그때 그런 악재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었죠. 네. 지금 앞서 미국 경기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의 공범 정도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게 또 잠재된 요인이다 보니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그 2분기 GDP 성장률 2.8%, 예. 3분기도 사실 2% 이러면은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3분기 그 애틀란타 GDP 나우에 보면 가장 최근 업데이트는 2.9인가까지 예, 예. 그랬죠. 나왔습니다. 예. 엄청 지금 잘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큰데 문제는 재밌는 또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재밌다기 보기엔 좀 으스스한 차트인데 예.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3개월 앞서서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선행 지표가 된다라는 아, 겁니다. 그래요? 지금 실질 GDP 지표는 실제로 괜찮은데 네. 지금 그 빅스는 정상 계열이고 지금 이 실질 GDP 성장률 이건 역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보통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빅스가 급등을 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지금 실질 GDP 성장률이 약화되는 성장이 약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럴까? 둘은 상관관계입니다. 네. 서로 간에 무슨 인과관계로 연결을 원인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동성 지표가 뭘 나타내는지 잘 생각해 보면 시장의 무슨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꼬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지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따도 보겠지만 지금 미국의 그러한 대출 금리나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 들어서 좀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미국의 경제 주체들의 그러한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에 일종의 선행 지표격이 그러한 빅스의 급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은 지금과의 싸움은 결국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말로 유지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네. 주간 단위 그러한 예. 그 사실은 매주 보는 우리 그렇게 시덥지 않게 보던 그 신규 실업수당 예. 청구 건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 시장이 난리를 치는 난리를 이유가 쳐. 이게 이제 참 뭐- 매주 나오는 지표인데. 그러니까요. 예.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렇지만 신규 둥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신규 그러니까 여기에서라도 뭔가 좀 찾고 싶었던 거죠. 네, 경기 네, 네, 예. 침체는 아니다라는 요인을. 그렇죠. 이게 예. 시장이 너무 뭔가 애달아서 예. 뭐라도 긍정적인 뉴스를 찾고 싶었던 것이 마침 그런 게 나타난 거 아닌가 싶은데 차트가 열려 있네요. 예.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실제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은 24만 정도 생각했는데 23만 정도 났다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매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더 잘 봐야 될 거는 계속 좀 실업수당을 청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보라색 요거 선이고. 그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1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가 다 요동쳤던 한 주였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굉장히 높았고 그야말로 지금 경기 침체 이슈라든지 앵크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양상이었고 주요 빅테크 관련주라든지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대형주 쪽에서의 변동성도 굉장히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 들어서는 다소 안정되는 듯한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갑니다. 2,602포인트 오늘 2,600선 회복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2,600선 지지되는지 여부 또 상승폭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대되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0.48% 올라갑니다. 7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상승합니다. 75,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93% 올라갑니다. 173,1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4% 상승합니다. 32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3% 올라갑니다. 96만 6천 원. 현대차도 1.2% 상승합니다. 24만 6,500원. 그리고 기아도 0.39% 상승합니다. 10만 2,4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5만 9,800원. 셀트리온 1.68% 상승합니다. 19만 9,500원.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요. KB금융 소폭 오름세로 8만 2,200원. 신한지주 1% 상승합니다. 5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난 금요일에 7% 올랐는데 오늘 좀 일부 물량들이 좀 나오네요. 소폭 내림세로 17만 8,800원. 알테우젠 2% 올라갑니다. 30만 8,500원. 에코프로 0.5% 상승하면서 9만 1,000원이고요. HLB도 0.4% 상승합니다. 8만 2,400원. 삼천당제약이 2% 이상 올라갑니다. 16만 7,400원이고 셀트리온자 2.5% 상승하네요. 8만 2,100원.
엔케임은 1% 떨어집니다. 16만 원이고 리가캠바이오 1.3% 상승합니다. 89,900원. 휴젤은 내림세입니다. 25만 9,500원. 클래시스 1.6% 상승하면서 5만 8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든지 원숭이 두창 확산과 관련해서 증시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또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오늘 보게 되면 뭐 지금 신풍제약, 조화제약 이런 종목들 강세인데 신풍제약이 19% 넘게 급등합니다. 그밖에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코로나19 쪽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풍제약 말씀드렸고 지금 셀리드가 15% 급등합니다. 9,000원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6.7% 강세입니다. 지금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우선주까지도 줄줄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선주들 흐름 굉장히 좋네요. 좀 몸집이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탄력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6% 이상 올라갑니다. 58,800원 그리고 APR도 5% 상승 중이고 그밖에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유바이오로직스도 5.9% 상승 중입니다. 메디콕스, 강스템 바이오텍도 4%에서 6%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바이오, 일동제약 지금 2%에서 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게 되면 뭐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 쪽 이런 쪽 종목들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뭐 비만 치료제 쪽도 그럼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뉴욕 증시 쪽에서는 이제 일라이릴이라든지 노보노디스크 강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SLS 바이오가 11% 넘게 급등합니다. 5,010원이고요. 블루엠텍도 2.5% 상승합니다. 애니젠도 1% 상승 중이고 큐라티스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지금 대봉LS가 5% 이상 상승합니다. 15,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인벤티지 랩도 2.3%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D&D 파마텍 7% 강세네요. 대화제약도 8%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1,2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코로나19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17% 급등합니다. 2,185원 선이고 현대바이오 앞서 보셨죠? 4.2% 상승 중이고 지금 바디텍메드도 2.8% 상승 중이고 휴마시스는 또 진단키트 쪽인데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3.4% 상승하네요. 2,7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GN 소폭 올라갑니다. 팜젠사이언스 1.4%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상자이엘 제놀루션이 3%에서 2% 상승합니다. 오늘 또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미코바이오메드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78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기관은 각각 60억 원, 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23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0억 원, 4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대비 오늘 외환시장 달러원 환율은 90전 상승한 1,36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뭐 환율은 뭐 계속해서 박스권이고 시장 지금 2,600선 회복이 된 상황이고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그러네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 뭐 외국인에 그렇게 뭐 안 팔고 하니까 환율은 아까 우리 송재균 대표께서 말씀하신 달러엔 환율 어느 정도 보시냐 했을 때 PPP 구매를 평가설로는 뭐 100엔 아래 94, 95 정도라고 얘기하고 또 일각에서 또 이제 얘기하기로는 한 115엔도 본다 했는데 한 130엔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보니 지금 뭐 146엔, 147엔에서 130엔 가는 데까지도 세월이 꽤나 걸리겠고 중간에 뭐 이렇게 등락도 있겠습니다만 130엔 생각하니 우리가 1,300원 가면은 딱 N1이 10대 1이거든요. N원도 지금 뭐 한 850에서 지금 막 900 한 50, 60 왔다가 930까지 잠시 밀렸는데 여기 보니까 1,000원은 굉장히 또 이제 빡빡해 보이는데 130엔
1,300원 고래 균형 맞추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타겟인 일 차 거죠. 타겟이 예. 그 사이에 이제 또 어떤 뭐 온갖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특별히 여기 무슨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 뭐 지수를 갖다가 끌어당겨야 하거나 떨어뜨려야 할 만한 뭐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레버리지 투자 엄청 네. 하다가 예. 지금 이제 뒤통수한테 맞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그 큰 모멘텀 하면 꺾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몸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일부는 뭐 헤지펀드들이 다시 빅테크를 샀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이미 이제 그 전에 많이 팔았었기 때문에 근데 큰 물줄기는 확실히 좀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는 좀 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들, 교체들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더 있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미국 경기 자체는 사실 변동성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뭐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기업들 실제 상황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그 뭐 계속 올라가고 신규도 네. 사실은 다양성 보면 위로 올라가는데 네. 이제 이게 여기에 선행 지표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미국의 중소기업 어느 나라든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한 80% 그렇죠. 뭐 이상은 보통들 그 담당을 해서 결국 어느 나라든 중소기업들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고용 시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에서는 보시면 미국의 실질 우대금리 주로 중소기업들이 내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데는 순현금 회사라 그 현금이 남아도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금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예. 문제는 돈을 빌려갖고 투자해야 되는 저마진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시면 2007년도 이후 20년 만에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대하는 실질 우대금리 프라임 레이시 지금 2008년도에 보시면은 2007년도 9월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이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지금 뭐 지금 국채 금리는 뭐 내려와서 예. 뭐 좀 나을 것 같은데 예.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 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높은 금리 하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영향을 주냐면 결국은 기업들이 고용을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을 줄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미국 전미 자영업 연맹, 네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중소기업 무슨 협동조합 뭐 이런 예, 것쯤 예. 되겠죠. 예. 그들한테 매달 물어봅니다. 지금 대출 가용성, 돈 빌리기 쉬워라고 물어봤는데 예. 최근 들어와서는 확실하게 돈 빌리기 어려워. 아까 보면은 지금 실질 금리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던 거에 정반대로 움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짙은 파란색 선이 대출 가용성이 떨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이 움직이냐면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환호했었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지금 이게 역계열입니다. 결국은 대출 가용성이 떨어지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버티고 해서 좀 벌어져 있긴 한데 결국은 과거 이게 1986년도 이전부터의 자료니까 40년 이상의 지금 데이터거든요. 사실 네. 다양성이긴 당연히.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소기업들이 고금리에서 허덕허덕 하다 보면 예. 결국은 고용을 못 할 거잖아요, 사실은. 어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어져 있는 이것이 만약에 합쳐진다면 여기서 빨리 금리가 인하돼서 저 대출 가용성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저 하늘색 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서서히 더 늘어나는 방향,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방향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더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예측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까 실질 우대 금리가 거의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그 차트를 보자니 예. 일단은 좀 섬찟한데 네. 그러면 저게 실질 금리 차원에서 저게 이제 내려오려면은 인플레가 급격하게 잡히든지 인플레가 급격하게 낮아지든지 아니면은 연준이 금리 낮출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경기가 괜찮은 상황에서 서서히 낮춰져야지 신용 스프레드가 안 벌어지지. 사실은 이것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 봤지만 금리를 낮추면 예. 신용 스프레드는 과거에 그 경험상 튀거든요. 위로. 예.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일 바라는 거는 그때 제가 지난주도 그 얘기했는데 모르겠는데 골드만삭스 CEO가 얘기했던 예. 그
그 솔로몬 예. 그분이 얘기한 게 올 연내 금리는 한 번만 인하하고 경기가 쭉 화랑을 가는 것이 주식시장의 베스트다. 예. 그걸 기반 시나리오로 자기는 삼고 싶다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사실은 네네. 경기가 버텨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전까지는 좀 고용 지표가 약간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우리 연준 금리나 명분이 쓰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더 오히려 좀 불안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 이걸 딱 하면 경제 악재가 시장 호재. 예. 그랬죠. 그러니까 bad news is good news 네. 뭐 네. 이렇게 많이들 제가 써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bad news is bad news 이렇게 된 네.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 지금 짙은 파란색 선이 밑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지금 그 블룸버그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낮으면 내려오는 거죠. 이게. 아하. 그러니까 내려오는 건 별로 경제에 좋은 뉴스, bad 뉴스가 많다는 거죠. 지금 네. 내려오고 있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전에는 S&P 500 올라가는 거는 지금 S&P 500입니다. 상당히 그 오히려 bad 뉴스를 굿 뉴스로 받아들이면서 S&P 500은 계속 올라갔었는데 지난 한 달간 이제 똑같이 움직여요. 이젠 악재, 경제 악재는 시장에도 악재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네. 다른 말로 하냐면 위험 선호도가 바뀐 겁니다. 아. 이전에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자세들이 막 충만하고 넘쳤다면 지금은 위험해? 안 좋아? 그럼 진짜 안 좋은 거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뭐 그 투자자분들이 일부는 이제 위험 페널티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경제에서 호재가 나와야만 시장에도 호재로 해석이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상당히 이번에 이런 그 소위 그 기술적 반등과 상승 기회를 줄 때 포트폴리오 교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딱 한 달 전이네요. 7월 11일. 오늘은 맞습니다. 8월 12일. 범죄 현장입니다, 그날이. 7월 11일은 지금 보니까 그날 목요일이었고 목요일, 목금 이틀 보고 아마 월요일 날 나와서 우리 송 대표님께서 또 한번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한 달 전부터 이제 저거네요.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다. 네, 바뀌었네요. 네, 많이 바뀐 겁니다. 야, 그래 지금 아까 미국 중소기업들 대출 금리도 이제 체크해 주셨고 우리는 어떨란가 모르겠네요. 우리 중소기업들은 네, 참 이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재정 부양책을 좀 강하게 쓰는 편인데 우리는 좀 너무 허리띠를 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허리띠를 네네. 졸라매고 있어서 네. 조금은 좀 이걸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뭐 바이오 쪽은 일종의 테마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신풍제약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뭐 큰 기대는 안 갑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는 그거보다 그걸 한번 따져봐 주시죠. 이번에 한 차례 쓰나미 오는 와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쪽들이 한번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 우량주들은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덜어낸 거 아닌가요? 이번 기간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 경기가 좀 버텨내면서 네. 예, 버텨내면서 손바뀜이 일어날 때 그러면 같은 AI에서도 덜 오른 쪽으로 그다음에 눈이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 당연히 네. 좀 눈이 갈 거고 예. 최근에 사실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났었던 이유도 예. 사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삼성이 뭐 콜 투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예. 뭐 이렇다면 사실은 분명 좀 기회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지난 1년 반 많이 올랐던 데들이 지금 조정을 받는 거를 좀 확인하셨으니까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성장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좀 더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금리 하락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채권이 당장 보면 제일 좋아요. 어찌 보면은. 채권은 개런티로 몇 %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만기까지. 예, 그래서 예. 채권 같은 그러한 좀 고정금리 픽스 시켜놓을 수 있는 것들은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금리 하락이 앞으로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 금리는 거기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 아까 봤더니 우리라 따지면 뭐 리츠니 뭐 이런 거겠죠. 예. 뭐 필수소 경기 방어는 필수 소비니 뭐 그런 또 건강 관리니 뭐 이런 쪽이 다 또는 또 유틸리티니 이쪽이 다 사실은 금리 하락기의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성장
AI 쏠려 네네. 있으면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꼭 있고 또 만일 혹시 여진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현금 포지션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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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